자, 세탁기라는 것이 옷을 넣고 돌리잖아. 만약에 막 그냥 일반 세탁 하듯이 막 돌려봅니다. 돌리면요, 자 보세요. 제가 울 100%짜리 세탁을 지금 입었어요. 그리고 캐시마이 100%짜리 콤비를 입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내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겨드랑이를 계속 비볐어. 이거 어떻게 돼요? 보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울 100%짜리 세타도 겨드랑이 보면 보풀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그 울 100%짜리 겨드랑이 한번 만져보세요. 고개들 들어오는 거예요. 만지면 딱딱해요. 그 부분이. 겨드랑이만 딱 그래. 겨드랑이가. 그게 왜 딱딱해지냐? 움직이니까 마찰에 얘가 그 부분이 보풀이 생기면서 딱딱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세탁기를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돌리면 안 돼. 당금 세탁이라는 게 당금 세탁. 자, 당금 세탁이라는 거는 이래놓고 한번 살짝 돌려주는 거야. 이거를 자동 시스템으로 해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RPM 조정이 되는 세탁기들 같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쓰고 있는 기계는 그렇게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별도의 아쿠아클리닝 기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쿠아클리닝 기계의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옷을 넣고 그럼 물은 이게 여러분들 이 웨트 클리닝은 반드시 수위를 높이자고요. 높이. 물의 높이. 자. 이 바스켓입니다. 바스켓이 보통 일반적인 물 세탁을 할 때는 저수위입니다. 저수위. 섬유가 위에, 이렇게 옷이 위에 떠있고, 물이 밑에 자작하게 돼 있어요. 요게 일반적인 물 세탁이에요. 그런데 웹클리닝은 중수위까지 올려야 돼요. 중수위. 수위를 높여야 돼요. 이 말은 옷이 완전 물속에 잠겨 있어야 돼요. 물속에서 옷이 수영을 하듯이 철렁철렁하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러냐면은 옷이 물 위에 떠 있으면은 바스켓이 만약에 한 바퀴 돌면은 옷을 안고 위에 가서 떨어지잖아. 옷을 안고 위에서 떨어지죠. 이 떨어지는 낙차에 의해서 옷이 부풀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바스켓에 물을 중수위까지 받고 옷이 물속에 푹 잠겨 있도록. 그러면 바스켓이 이렇게 움직여도 옷은 위로, 우리가 세탁기에 보면 봉이 달려있죠. 봉이 달려있죠. 뺑 들어가는 가에 봉이. 이 옷을 끌고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옷을 가지고 올라가 뚝뚝 떨어지면 안 돼. 물속에서 그냥 설렁설렁. 바스켓은 통은 움직여도 옷은 끌려가지 않고 물속에서 그냥 철렁철렁. 샤브샤브 아시죠? 설렁설렁. 그렇게 해야지 옷에 보풀이 안 생기는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로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벌써 25년 전에 기계를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고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지만 옛날에 버블 세탁이라고 하세요. 버블 세탁. 우리 애기들은 몰라. 대우에서 나온 버블 세탁기가 있었어. 공기방울 뽀글뽀글 올라왔어요. 에어를 바스켓 밑에서 해가지고 에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뽀글뽀글 올라.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옷은 가만히 있으면서 물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물이.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이 움직여가지고 섬유와 섬유 사이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옷에서 오염물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위에 때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 위에, 수면 위에 때가 쫙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기계를 안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일단은 바스켓에 물을 수동으로 받았어요. 수동으로 받아가 기계 문짝을 봤을 때 한 반 정도 물이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을 아무리 가득 받고 싶어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계는 우리가 앞에 기계의 유리를 봤을 때 가득
못 채웁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중간에 오버랩 됩니다. 물이 넘어가 봅니다. 그게. 차다가 어느 정도 수위 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옆구리에 파이프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오바이트 해가지고 나중에 가게 안에 물 받아도 돼요. 그래서 기계를 만들 때 중간에 어느 정도 수위 되면 물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재료에 숨구멍이 있고, 재료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받칠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수동으로 하면 수동 움직이는 아니에요. 세탁 수동으로 세탁 딱 누르면 설렁설렁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분명히 옷은 물 속에 있지 물 바깥으로 나가서 위에 올라갔다 뚝 떨어지지는 절대 안 합니다. 맞죠? 물이 많으면은 옷이 물 속에 있지 끌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 바스켓 봉이 끌고 올라가서 위에 뚝 안 떨어진다거나 이거는 물 수위가 저수위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고수위가 되면은 물이 많아지면은 옷을 끌고 올라가지 못해. 그리고 당금 세탁을 해라는 거는 수동으로 한번 돌리고 설랑설랑하고는 그냥 세워놓으세요. 한 30초 정도 세워놓으시라고. 세워놨다가 또 한 30초 후에 한번 수동으로 올라가 한번 설렁설렁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만 세탁하면 돼요. 3분. 세탁 시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물 온도 37도에 파워풀 7 넣고 고수위에 3분 정도만 세탁해도 때는 다 빠집니다. 드라이 클리닝 100번 했는 것보다 때가 더 잘 빠집니다. 자, 보세요. 동물성 섬유는 수용성 얼룩을 흡수를 못해요. 섬유 위에만 얹혀져 있는데 이 얹혀져 있는 게 물 속에 들어가면서 물의 온도가 37도 정도 되고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면 내가 세제의 역할은 뭐냐면은 표면 장력으로 해가지고 띄우죠. 부상시키는 겁니다. 박리를 시키는 거야. 박리. 섬유를 딱 떠 있어. 섬유 위로 얼룩이 딱 얹혀져 있단 말이야. 그럼 때는 언제 빠지느냐? 탈수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탈수를 세게 해야 되느냐, 약하게 해야 되느냐 묻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좋아요. 탈수는. 우울 100%라도 어떤 사람들은 우울 100%니까 탈수를 살짝만 한다. 살짝 하면 여러분들, 자, 수분을 더러운 걸레를 만약에 빨았어요. 빨아가지고 손으로 세게 꽉 잡는 거와 짰을 때 세게 꽉 짜면은 구정물이 싹 다 빠져가지고 섬유에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약하게 짜면은 어떻게 돼요? 섬유 속에 구정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옷을 세탁을 해서 밝은 색들, 아이보리색이나 흰색들 세탁해가지고 탈수 적게 해보세요. 그 물속에 있던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옷이 우중충하단 말이에요. 바짝 짜요, 바짝. 꽉. 무조건. 자, 때는 탈수에서 빠진다. 빠지는 거는. 세탁하는 과정에서는 때를 빼는 게 아니고 때를 부상시키는 역할밖에 안 해요. 바짝 짜주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옷이 준다. 옷이 망가진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헹굼은 몇 번 하면 좋을까? 헹굼 할 때도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2번 정도 하면 돼요. 2번. 일반 물 세탁처럼 3번, 4번 할 필요 없어요. 웹클리닝은, 심지어 웨트 클리닝은요, 한 번만 헹굼해도 돼요. 때가 많이 없는 옷들은 저는 이런 실험까지 해봤어요. 아예 헹굼을 안 해본 적이 있어요. 헹굼을 안 하고 그냥 세탁했던 그물에서 그냥 탈수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뭔가 목에 찝찝한 게 있잖아. 세제가 옷에 남아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존에 옛날에 쓰던 세제, 가루세제, 하이타나 슈퍼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계면활성제보다는 가성소다가 많이 들어있어요. 가성소다. 그 가성소다가 남아있으면 쉽게 말하면 비율기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천연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세제는요,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 아침부터 세수했을 겁니다. 세수하고 난 다음에 로션을 발랐죠. 로션. 겨울이니까 로션 바릅니다. 로션을 안 발라주면 얼굴이 땡기죠.
이 로션의 주 원료가 뭘까요? 계면활성제입니다. 지방입니다. 지방. 기름이에요, 그게. 다. 그 계면활성제, 천연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도 들어가고, 세제 만드는 회사에도 들어가요. 똑같아요. 천연 계면활성제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로션에 올려도 될 수 있고, 세탁 세제에 올려도 될 수 있어요. 그 세제가, 그런 계면활성제로 만드는 세제 잔유물이 옷에 남아있다고 나쁠까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검정 옷은 괜찮아. 근데 하얀 옷, 베이지색, 아이보리 요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찝찝해, 그죠? 뗏물이 나와 옷에 흡수돼. 그래서 헹굼 한 번 정도 해주는 거야. 이 만약에 제 얘기가 여러분들 아이고 그걸 어떻게 옷을 입어 헹굼을 하지 않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드라이클리닝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클리닝 여러분들 한 번 쓰고 난 기름을 갖다 버리고 새 기름을 받아가지고 세탁합니까? 세탁했던 기름을 갖다 헹굼하잖아. 그걸 어떻게 입어요 또? 오히려 그거보다 기름을 드라이클리닝 하는 것보다 물세탁해가 헹굼 안 하는 게, 이게 헹굼 안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는 제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해주면 된다. 최대로 두 번. 그런데 웨터 클리닝 할 때 세제만 가지고 하면은, 자 세제는 뭐냐면 때도 빼주지만은 옷이 원래 고유에 가지고 있어야 할 옷의 지방 성분도 그 세제에 의해서 조금 탈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탈락된 거를 다시 보충을 시켜줘야 돼. 그 보충시켜주는 게 가지제가 여러분들 더할 가에 지방지 한문으로, 그래서 가지제라 그래요. 그 지방 물세탁에서 빠져나간 지방을 다시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가지제 지방을 넣어주죠. 그 다음 거기에다 그 옷의 촉감, 매끄러운 촉감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신 게 노시하게를 마무리할 때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옷이 잔주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잔주림이 없어지고, 또 하나 노시하게를 넣고 안 넣고 차이는 뭐냐면, 기존에 노시하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물세탁한 옷들을 울 100% 물세탁한 거는 자연건조하는 게 원칙이라 했어요. 자연건조. 이거를 만약에 물세탁한 옷을 탈수해가지고 건조기 놓고 온도를 올려가 건조하게 되면 옷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옷이 수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울 100% 웨터 클리닝 한 것은 자연 건조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노시하게를 넣고 난 다음부터는 탈수하고 난 다음에 건조기 넣고 40도에서 50도 정도로 온도 해가지고 돌리면 돼요. 수축 안 해요. 옷이 안 줄어요. 오히려 옷이 더 쫙 펴져요. 나오면은 다른 짓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옷이 펴져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어때요? 해보신 분? 마스크 좀 펴주세요. 이제 뭐 그렇게 해봤어요? 네. 어때요? 잔주름이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건조하고 나온 거와 물 세탁을 하고 노시하게를 쓰고 건조하고 나온 거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어떤 게 나아요? 주름 자체가 단제가 훨씬 편하죠? 매끄럽고 주름이 거의 다 펴져.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보다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드라이 클리닝에서 건조해가 나온 옷보다 오히려 물세탁해서 노시하게를 쓰고 건조해가 나온 옷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옷이 줄지도 않고, 옷이 때는 다 빠졌고, 더 매끄럽고, 다림질이 편해요. 원래 노시하게란 말은 다림질 안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한 옷이나, 노시하게에서 세탁, 옷들은 있죠. 다림판에 놓고 옷을 다리는 것보다, 인체 성형기, 인체 프레스에다 걸어놓고 한번 그냥 풍 쪄주는 게 옷이 더 낫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요,
겨울 섬유 모델은 여러분들 이 돋보기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섬유를 보면은 버풀이 아니고 그 기모 있죠, 기모가 잔잔하게 뭐 옷에 위에 다 덮여 있어요. 이 기모가 사람 피부에 댈 때 포근한 느낌을 주잖아. 이거를 다리미로 가지고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옷이 뺀질뺀질해지면서 옷의 촉감이 다 죽어본다 그래요. 그런데 인체 성형기로서 안에서 바람을 불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 기모가 오히려 살아나요. 다리미 하는 옷이 아닌단 말이야. 겨울 코트라든지 울 100%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리미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불어내는, 그러니까 파프 있죠, 파프 다이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스팀을 불어내주는 게 다리미 법입니다. 그걸 위에서 눌러보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 바지도 마찬가지. 바지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름을 잡아야 되잖아. 주름을 잡아야 되니까 다르지. 상의는 다림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인체 성형이가 없는 집들은 모르지만은, 인체 성형이 거의 다 있잖아. 인체 프레스 없는 집 있습니까? 인체 프레스기라든지 뭐 다른 마네킹 뭐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있는 집들은 그냥 푹 쪄서 끝나라니까, 겨울에서. 특히 이 세타 종류. 이런 세타 종류는 절대 다림질 하면 안 돼요. 이는 그냥 스팀으로 들고, 없으면 들고, 그냥 스팀 주고 끝내시라고. 다림판에 뭐 순간 옷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탁업자들은 무조건 세탁기는 내가지고 돌아가야 되고, 돌려야 되고, 옷은 무조건 다림판에 놓고 달아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겉을 깨세요. 그걸 깨면 여러분들 편해요. 하루 종일 보면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세요? 나도 어깨 잘 살래, 어깨. 우리는 일반 가정주부들은 뭐 다른 일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지만, 우리는 이게 주구장창 해야 되는 일이잖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일을 편하게 해야지 롱런 할 수 있단 말이야.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다림질을 줄여야 돼요. 안 하도록 해야 돼요. 그 섬유에 따라가지고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울 제품들은 줄 잡는 옷이 아닌 이상은 다림질 하지 말자. 안 하려면 어떻게 해? 다림질 안 해도 옷이 쫙 펴져야 돼. 그러면 노시하게 써야 돼. 맞죠? 지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노시하게 쓰는 집들, 안 쓰는 집들은 반드시 쓰세요. 그만큼 우리 업소에서 다림질 기사가 있던 집이나 아니면 없는 집이나 하루 종일 하는 일들 중에 거의 80%가 다림판에 써가지고 하루 종일 문지르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없애면은 인건비도 줄여요. 그 다음에 에너지 낭비도 안 해요. 다림질 안 해야 돼. 다림질 하는 게 골병 드는 거예요. 이거. 세탁만 하면 편해요. 맞죠? 세탁은 세탁기 해주니까 뭐 손가락만 뚝뚝 누르면 되는데, 이 다림질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가급적이면 다림질을 하지 마세요. 그 와이사스라든지 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은 없지만 여름 되면 제일 다림질하기 싫은 거, 원피스, 여자들 면 원피스 때려 찌고 싶지. 그거 팔이 보세요. 그거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건데, 그럴 때 노시하게 쓰고서요. 마이죠, 마 100%. 마 100% 저 뒤에 붙어 있는데, 그 사진 보면은 마 100% 원피스도 노시하게 쓰고 나니까 주름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렇게 힘 안 들어요. 그래서 웹클리닝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품질이, 예를 들어서 품질이 드라이클리닝보다 떨어진다 하면 그건 웹클리닝의 기본 개념에서 잘못된 거예요. 웨트클리닝은 무조건 드라이클리닝 하는 것보다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일이 편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듣고 하시면은 웨트클리닝 모직은 제일 쉬워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컷류를 물세탁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